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목요일 아침 여수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내일과 모레 실시되는 제8회 전국동시 지방선거 전남 지역 사전투표율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지난 3월 대선에서 사전투표율 51.45%를 기록했던 전남은 지난 6회 지방선거에서는 18.05%, 7회 지방선거 때는 31.73%의 사전투표율을 각각 보이며 전국에서 가장 높은 투표 참여율을 기록했습니다. 최근 10년 동안의 전남 최종 투표율은 19대 총선이 56.7%로 최저치를, 20대 대선이 81.1%로 최고치를 보였고 지방선거는 통상 60%대의 투표율을 기록해왔습니다. 장서궁 후보가 학생들의 교육활동 지원비를 연 200만 원까지 확대한다는 공약을 발표한 데 대해 김대중 후보가 환영의 뜻을 밝혔습니다. 김대중 전남교육감 후보는 그동안 학생에게 월 20만 원을 지급하겠다는 기본소득 공약을 깡통 공약이라 비웃던 태도에서 벗어나 200만 원 지급 공약을 발표한 것은 만시지탄이지만 환영할 만하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에 대해 장서궁 후보 측은 현금 지원뿐 아니라 체험활동 비용 등을 포함한 개념으로 김 후보의 기본소득 공약과는 다르다며 선을 그었습니다. 기초의원과 광역의원 선거구 가운데 격전지를 살펴보는 시간, 오늘은 광양시의원 라선거구로 가보겠습니다. 민주당 소속의 정치 신인 3명과 최근 민주당을 탈당한 3선 시의원이 출마한 아주 특이한 대결 구도가 형성된 곳인데요. 민주당 후보들은 완승을 거두기 위해, 무소속 후보는 4선 성공을 위해 연일 열띤 선거운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문영철 기자입니다. 광양 경제의 심장인 포스코와 광양항을 끼고 있고 신규 아파트 단지가 끊임없이 들어서 새로운 주거 지역으로 떠오르는 곳. 태인동과 금호동, 마동과 고략동으로 묶인 인구 3만 4천의 광양시 의원 라선거구입니다. 3명의 시의원을 뽑는 이곳에 출사표를 던진 후보는 모두 4명. 언론인으로 활동했던 김보라 후보는 주부와 청년, 고령자들을 위한 생활 일자리 창출을 대표 공약으로 내걸었습니다. 광양에 복지 수요가 필요한 곳들이 굉장히 많은데 생활 밀착형 일자리로 만드는데 시의회가 그 매개체가 돼서 포스코 그룹에 몸담아온 정구호 후보는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에 걸맞는 육아 인프라 확충을 약속했습니다. 엄마와 아이들이 함께 즐겁고 안전하게 놀 수 있는 영유아 놀이쉼터가 없습니다. 그런 시설이 없다는 게 좀 안타까워서. 민주당 지역위원회 협의회 단장을 지낸 이은수 후보가 꼽은 대표 공약은 어린이 교통공원을 조성하는 것입니다. 어렸을 때부터 교통문화를 이렇게 인식시키는 것이 아주 중요하다. 어린이들이 그 체험을 하기 위해서 광양을 찾을 수도 있고 광양에서 머물 수도 있고. 민주당 공천심사에서 컷오프돼 무소속으로 4선에 도전한 현직 시의원 송재천 후보. 민선 8기에는 교육, 문화시설을 확충하겠다는 포부를 밝혔습니다. 근데 이 마동역이는 학생들 밀집 지역이에요. 제일 또 인원수도 많고 한데 어린이 전용 도서관이 없습니다. 처음으로 선거에 도전한 민주당 소속의 정치 신인 3명과 민주당을 탈당해 무소속으로 당선을 노리는 관록의 3선 시의원. 4명 가운데 1명은 의회 입성이 불발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후보들은 자신만의 강점을 내세우며 연일 치열한 선거운동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아기 키우면서 느꼈던 거, 직장인으로서 느꼈던 거, 광양 시민으로서 생활하면서 느꼈던 것들을 생활 정치로 빠르게 접목시킬 수 있는. 포스코맨으로 살아온 35년입니다. 포스코도 잘 알고 시도 잘 알고 있습니다. 제가 중간 가교 역할을 해서 상생할 수 있는 방법을. 체육회니 방범대니 청년이니 사회단체에 몇몇이 제가 다 소속돼 있었고 현장에서 뛰면서 부딪혔던 것이 가장 제일 큰 장점이라고 저는. 삼선하고 우장하면서 지역 실정은 누구보다 밝습니다. 4년간 저 열정을 바쳐서 광양시를 한 단계 올려놓겠습니다. 기존 선거구에서 광영동이 떨어져 나가고 마동과 고략동이 추가되며 새롭게 재편된 광양시 라선거구. 그만큼 유권자들의 표심을 쉽게 예측할 수 없어 선거 결과에 더욱 큰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MBC 뉴스 문형철입니다.
이번 지방선거 사전투표가 하루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가장 치열한 혼전 양상을 띠고 있는 순천시장 선거의 양강 후보를 차례로 만나볼 텐데요. 오늘은 젊은 경제시장이란 브랜드로 더불어민주당 공천장을 거머쥔 오하근 후보에게 핵심 정책과 선거 전략 들어보겠습니다. 박광수 기자입니다. 오하근 후보님 안녕하십니까? 네, 수고 많으십니다. 네, 선거가 이제 사실상 막판입니다. 여론조사는 엎치락 뒤치락 하는 것 같고요. 자체적으로는 판세 어떻게 보십니까? 여론조사에 대해서 일희일비하지 않습니다. 제가 바닥을 다녀보면은 많은 시민들께서 그래도 민주당 후보가 돼야 한다. 그런 걸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는 압도적인 승리는 아니다 하더라도 반드시 적지 않는 표 차이로 이길 거로 확신하고 있습니다. 승리 전략 뭐 보관 있으십니까? 선거에 있어서 왕도는 없는 것 같습니다. 책임질 수 있는 그런 자세로 시민께 호소드리고 경청하다 보면은 저는 반드시 이긴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실물 경제에 대한 경험이 있다. 그리고 식견을 갖춘 젊은 경제시장이다. 이런 비전으로 승부를 보고 계신데 본인만이 가지고 있는 그 장점, 그래서 뭘 이룰 수 있다. 이런 부분 한번 제시해 주시죠. 순천은 지금 사실은 먹고 사는 미래 먹거리에 대한 준비가 매우 부족합니다. 지금이라도 관광경제로 대전환을 해야 됩니다. 그렇게 봤을 때 1,000만 명의 관광객이 순천에 와서 보고 먹고 자면서 돈을 쓸 수 있는 인프라 구축이 매우 중요하다고 봅니다. 1조 원의 민자 유치를 통해서 100만 평 순천시 소유의 편백숲에 게임랜드도 개발하고 유치할 수 있다라면은 순천 경제는 지금하고 또 다른 역동적이고 다시 뛰는 경제로 저는 전환되지 않는가. 이것이 오하근이 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상대 후보는 내가 정원박람회를 기획한 원기획자다. 자신 있다고 합니다. 상대 후보보다 더 잘 치러낼 자신 있습니까? 상대 후보께서 정원 박람회를 앞두고 중도 사태에서 너무 무책임하다. 제일 중요한 것은 성공적인 박람회 개최를 위해서는 국비와 도비 확보가 매우 중요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167석의 거대 야당의 절대적인 도움 없이는, 그리고 전라남도의 도움 없이는 예산 확보가 어렵기 때문에 우리 순천시의 경제적 풍요로움, 시민들 주머니에 돈 들어가는 박람회가 될 수 있다.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훨씬 더 준비되어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경선 과정이 불공정했다. 또 그리고 이제 후보께서 가지고 있는 전과 때문에 자격이 없는데 공천이 됐다. 이런 논란들이 이제 본선에서도 좀 발목을 잡고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 한 말씀 해주시죠. 당에서 정해진 당헌 당규에 의해서 저는 충분하게 당의 후보로서 공천을 받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젊어서 기업을 경영하면서 법인카드를 잘못 사용했거나 혹은 소명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처벌을 받았고 거기에 대해서는 시민 여러분들께 통렬하게 반성을 드렸습니다. 지금까지 엄청나게 맞고 선거운동하고 있습니다. 묵묵히 시민만 믿고 제 방식대로 포지티브하게 정책과 공약을 위주로 선거를 치르겠습니다. 지역에 수건 사업하면 의대에 유치일 겁니다. 예, 근데 지금 사실 정권이 바뀌면서 비전이 약간 흐려졌어요. 이걸 현실화할 수 있는 구체적인 대안 있습니까? 국정과제에서 좀 빠져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것은 가장 의료적으로 취약한 전남에 대한 철저한 차별이고 잘못된 정책이다. 그런데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사실은 지방자치의 장이 중앙정부에 강력히 요청한다 해서 들어야 되겠습니까? 167석의 거대 야당, 민주당의 전폭적인 지원 없이는 한 발짝도 갈 수 없다. 민주당이 힘을 모아서 이뤄내겠다고 하시는 건데 힘을 모으면 가능은 할 걸로 보십니까? 자신 있으십니까? 네, 저는 가능하다고 봅니다. 왜 그러냐면은 비록 우리가 정권은 뺏겼어도 예산과 정책에 있어서 주도권은 여전히 민주당이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민주당의 힘을 통해서만이 의과대학 유치 문제는 해결할 수 있다. 사전투표가 이제 코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이제 당장 모레예요. 시민들에게 못다 드린 말씀 있으면 한 말씀 부탁합니다. 윤석열 정부에 들어서서 호남과 민주당을 고립시키기 위한 전략들이 우리 눈앞에 보이고 있습니다. 꼭 좀 이번 선거에서 민주당 후보들을 압도적으로 당선시켜주기를 간절히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순천은 갈등과 분열, 갈라치기로 지역 발전에 저해가 되고 있습니다.
이번 2023 정원박람회 성공적 개최를 위해서라도 28만 시민의 통합과 합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새로운 정치, 새로운 인물로 순천의 빛나는 미래를 만들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네, 아유 말씀 감사합니다. 최선을 다하시고 좋은 성과 거두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예, 오늘 저녁 뉴스데스크에서는 무소속 노관규 후보를 만나 선거 종반의 전략과 주요 정책 들어볼 예정입니다. 광주 전남 거리 유세 민원 신고 가운데 70% 이상이 소음과 교통 불편 관련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광주와 전남경찰청에 따르면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된 지난 19일부터 접수된 선거 유세 관련 신고 건수는 304건으로 이 가운데 소음 신고가 153건, 통행 방해 등 교통 불편 관련 신고가 71건에 달했습니다. 특히 유동 인구가 많은 출퇴근 시간대에 펼쳐지는 거리 선거 유세는 교통 혼잡을 가중하고 안전까지 위협하고 있습니다. 여수시가 관내에서는 처음으로 화양면 나진리에 친환경 스마트 시내버스 정류소를 설치했습니다. 여수시는 어제 화양면 나진리에서 친환경 스마트 시내버스 정류소 준공식을 갖고 실시간 버스 정보 시스템과 방범용 CCTV, 무선 와이파이와 냉난방기 등을 갖춘 스마트 정류소 운영에 들어갔습니다. 한국동서발전이 사회공헌 사업으로 추진한 이번 시내버스 정류소 설치 사업은 농어촌 지역 교통약자 편의시설 확충 사업으로 여수시에서 사업비 1억 1천만 원을 지원받았습니다. 광주 남구청에서 또다시 갑질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간부 공무원이 청소용역업체 소속 환경미화원들에게 막말을 하고 심부름에 밥값 계산을 시켰다는 주장이 제기된 건데요. 남구청이 조사에 들어갔습니다. 보도에 김영찬 기자입니다. 광주 남구청과 위탁 계약한 청소용역업체 소속 환경미화원 A씨. A씨는 해당 업체의 노조 지부장을 맡으면서 남구 관할 쓰레기 수거를 담당하는 공무원 B씨와 2년 동안 친분을 쌓았습니다. 하지만 A씨는 공무원 B씨로부터 업무 보고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수차례 모욕적인 말과 함께 심부름, 밥값 계산을 요구받는 등 갑질에 시달렸다고 주장합니다. 어디야? 성수요. 일로 와봐, 일로. 부탁하려 나한테. 공무원 B씨는 광주에 있는 A씨에게 전화를 걸어 전남의 한 지역으로 불러내기도 합니다. 안 한다고? 내가 이따가 저기 도로에서 갈게요, 내가. 몇 시까지 계시려고요? 너 올 때까지 있지. 1시간이 안 물어. A씨는 남구와 매년 계약을 해야 하는 청소용역업체 소속이기 때문에 B씨의 요구를 거절할 수 없었다고 말합니다. 머슴이죠. 머슴을 더 내가 봤을 때는 머슴보다 더 하는 것 같아요. 수치스럽고 우리 애들한테 떳떳하지 못하더라고요. 말은 못하죠, 사실. 우리 가족들한테도 말 못하고. 이에 대해 B씨는 A씨에게 욕설을 한 것은 잘못이지만 갑질은 절대 없었다고 해명했습니다. 제가 인격이 성질이 그거 분열 자체는 직선적으로 말한다고 진짜 이게 포장해서 말도 못하고 A라는 사람은 악의적으로 가정 앞에서 모욕 장난 아닙니다. 진짜 거짓말은 피력하고 싶어요. 특히 이번 사건 발단에 대해선 주말 근무 수당과 관련해 청소용역업체와 환경미화원들 간에 마찰이 생겼는데 이를 남구청이 중재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갈등이 생긴 것 같다고 반박했습니다. 남구청은 B씨의 갑질 의혹에 대해 청소용역업체와 미화원 등을 상대로 진상 파악에 나섰습니다. 또 폭언과 밥값 계산 등 업무를 벗어난 부당한 지시가 드러날 경우 징계위원회를 열고 징계 수위를 결정할 방침입니다. MBC 뉴스 김영창입니다. 전남의 지자체들은 귀농 귀촌을 통해 인구 늘리기에 나서고 있습니다. 최근 해남군이 지역을 찾는 청년들에게 주택을 제공하고 수리비를 제공하는 사업에 적극 나서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신광하 기자입니다. 농촌에 정착하기 위해 청년에게 가장 먼저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 최근 해남군이 귀농 귀촌 청년들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농지나 농업 교육보다도 살 집을 마련하는 것이 우선이라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집을 구하지 않고서는 농촌 정착은 물론 지역사회에서의 새로운 삶을 설계하기도 어렵기 때문입니다. 빈집을 우선 찾기도 어렵고 그 빈집이 있으면 오래된 주택일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제 그걸 수리를 해야 되는데 그 비용적인 부담이 너무 크죠. 농촌 청년의 주거 안정을 위해 해남군은 농어촌 빈집 현황을 조사하고
사용 가능한 농가주택을 우선 제공하기로 했습니다. 여기에 방치된 빈집을 5년 이상 장기 임대차하는 경우 최대 1,500만 원을 수리비로 지원합니다. 18세 이상 만 49세 이하로 거주 요건만 갖추면 모두 지원 대상입니다. 농가주택을 방치하는 소유자와 집이 필요한 청년에게 쾌적한 주거 환경을, 지자체는 늘어가는 빈집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우리 해남에 거주하는 우리 청년과 또 신규로 우리 해남으로 이렇게 들어오는 청년들에 대해서 모두 이렇게 포용하는 쪽으로 해서 포괄적으로 이렇게 지원하는 방식으로, 또 교육당국과 협력해 정착을 지원하고 특히 작은 학교 주변의 빈집을 우선 청년 몫으로 확보할 예정입니다. 해남군은 그러나 빈집만으로는 충분한 주거 대책이 될 수 없다고 보고 아파트 형태의 청년 임대주택도 늘려갈 계획입니다. MBC 뉴스 신광하입니다.